따스한 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는 오전, 윤아진은 행복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장 견적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1살 중견기업 이사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하진은 이제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약혼자 최지우는 겉보기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안정된 직업, 그리고 하진을 향한 다정한 태도까지 모든 여성이 꿈꾸는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진 씨, 웨딩홀은 역시 강남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위치에 맞게 최고급으로 준비해야죠. 지훈의 말에 하진은 살짝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진에게는 사실 화려한 결혼식보다 진심 어린 의미가 더 중요했으나 지훈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노인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오래된 작업복에 주름진 얼굴, 그러나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인 노인이었죠. 하진은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우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는 좀 편안히 쉬셨어요? 하진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지우는 하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굳이 저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하진은 지훈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저 지훈이 바쁘고 예민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내 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 앞에는 지훈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Q&A 여성도 함께였습니다. 지훈이 그녀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내 대학 후배 강서영이고 이쪽은 사업 파트너 이민주야. 서영은 차갑고 세련된 인상이었고 민주는 화려하고 사교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진은 둘 다와 처음 만났지만 공손하게 인사했죠. 대화 중 문득 카페 창밖으로 청소부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참 불쌍해 보이죠? 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훈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진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었죠.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약혼자와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하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설렘에 그 불편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하진은 카페를 나서며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더운데 이거라도 쓰세요. 고맙소, 아가씨.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 다행이요. 할아버지의 말에 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진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앞 작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았고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윤아가씨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청소부 한영철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진은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쑤시거든. 하지는 옆자리를 툭툭 치며 할아버지를 초대했고,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뭐. 할 일이 많긴 하지만요. 근데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으세요? 영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하나, 손자 하나가 있지. 하지만 자주 보진 못하네. 다들 바빠서 말이야. 하지는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하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컵에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직접 담근 유자차예요. 영철 할아버지는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좋구먼. 어쩜 이리 맛있는 차를 만들 줄 알지? 사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감기에 자주 걸리거든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죠. 두 사람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는 할아버지의 소탈한 모습과 지혜로운 말에 위로를 받았고, 영철 할아버지도 하진의 순수한 마음씨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서 아쉽네. 하지만 윤아가 씨는 다르구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려고 하니 말이야. 하진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사실 약혼자가 할아버지께 약간 불친절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괜찮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지. 그런데 약혼자분은 어떤 분이요? 하진은 지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 받은 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까지. 하지만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지훈 씨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들어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면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결혼 전이라 그런 걸까요? 영철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이 자리한 이마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사람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요. 결혼 준비가 바쁘다면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야 하는 법인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멀리서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하진이 카페에서 만났던 서영이 함께였습니다. 둘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 서영은 지훈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하진은 평소라면 그냥 인사하러 갔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가씨, 괜찮소? 영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약혼자가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하진은 그들을 향해 다가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지훈이 서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단순한 동료 사이라고 보기엔 너무 친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때로는 보기 싫은 진실이 눈앞에 있더라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상처를 예방하는 길이요. 하진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자신의 행복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하진의 부모님 자택에서는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고 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했죠.
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칠 전 목격한 지훈과 서영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진아, 긴장되니? 곧 시부모님을 뵙는 거잖아. 네, 엄마. 그래도 지훈 씨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하셔서 기대돼요. 하진의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 벌써 3시네. 손님들이 곧 오실 텐데. 정확히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과 그의 부모님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는데 하진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던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낡은 작업복이 아닌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를 꼿꼿이 편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진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진만이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영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아가씨, 제대로 소개를 못했군요. 저는 한영그룹의 회장 한영철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청소부는 가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변장을 하는 취미가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지위나 재산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하진의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최 이사님, 아드님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특히 신부가 될 윤아진 양을 직접 알고 있기에 더욱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했지요. 지훈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진 양을 아신다고요? 네, 아가씨는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 최 이사님 아드님은 정말 행운이 따르는군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그게 한영철 회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앉게나.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하진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훈이 평소에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사실은 한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인 한영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었죠. 아이러니한 상황에 하진은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행동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진 양 놀랐겠지만 내가 결혼을 앞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다음 주에 있을 한영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두 분을 초대하고 싶네. 지훈의 어머니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진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영철 할아버지. 아니, 한영철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그 따뜻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깊은 통찰력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파한 후 지훈은 하진에게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왜 한영그룹 회장을 알고 있었으면서 말을 안 했어? 이런 중요한 인맥을 왜 숨겼어? 하진은 지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냥 아파트 청소부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아무튼 이건 정말 큰 기회야. 한영그룹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지훈의 눈에서 번쩍이는 것은 하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타협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영그룹 창립 기념 파티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진은 평소보다 공들여 준비했고 지훈도 비싼 수트를 입고 나타났죠. 둘이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까지 한국의 상류층이 총집합한 자리였습니다. 지훈 씨, 여기 너무 어색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 자리가 맞나 싶어요. 지훈은 입술 끝을 올리며 하진의 허리를 꾹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영철 회장님의 특별 초대를 받은 손님이라고. 자신감을 가져. 두 사람이 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강서영과 이민주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진은 의아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초대받았나 봐요? 지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분야 사람들이 오는 자리니까.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영그룹의 회장님, 한영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고 한영철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청소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험 있는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짤막한 인사말을 한 후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 있습니다. 윤하진 양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하진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진의 등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진이 무대에 오르자 한영철 회장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제가 아파트 청소부로 변장했을 때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지위도 재산도 없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건네주던 그 마음씨가 오늘 제가 그녀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진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영철 회장의 따뜻한 시선에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하진 양, 당신과 같은 젊은이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진정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더 밝아질 테니까요. 하진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존경과 애정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빛이 역력했죠. 하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한영철 회장님의 마음을 사다니. 하진은 불편함을 느끼며 지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하진 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영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영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하진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가씨, 잠시 저와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한영철 회장이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행사장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아가씨의 약혼자가 마음에 들지 않소? 하진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가씨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요. 최지훈 씨는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확인해 보시오. 지금 이 시간에 호텔 1207호에 가보시면 알게 될 것이오. 하진은 망설였지만 한영철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간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1207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진 씨가 한영철 회장님과 친해진 지금 나랑 헤어질 생각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진은 그냥 내 사업을 위한 선택일 뿐이야. 특히 이제 한영그룹과 연결된 지금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됐지만 그뿐이야.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문을 열어젖히고 싶었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리자 멈칫했습니다. 그럼 나도 당신 사업을 위한 선택이었어? 이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서영뿐만 아니라 이민주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야, 너도 내게 특별해. 서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잖아. 하진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을 닦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온 하진은 한영철 회장을 찾았고 그는 하진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가씨, 마음이 아프겠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일 것이오. 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됐네요. 파티가 끝나고 하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하진은 마음을 닫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죠. 하진아,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이래? 지훈 씨, 오늘 호텔 1207호에 가봤어요.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방?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서영 씨와 이민주 씨에 대한 이야기도.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진아, 오해야. 그건 그냥 사업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발 거짓말 그만해요. 지훈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저 제 아버지의 지위와 이제는 한영그룹과의 연결 때문에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택시가 하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하진은 택시에서 내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채로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하진아, 이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널 위해 노력했는데. 한영그룹과의 인연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를. 하진은 이제야 지훈의 진짜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은 단지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까지 하다니. 정말 당신을 몰랐네요. 하진이 아파트로 들어가자 지우는 밖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하진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이 회사로 출근하려고 할 때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 서영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고 이민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진은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서영이 하진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윤하진이야. 지훈 씨의 약혼녀라고 자랑하던 사람.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최지훈은 약혼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끼리 제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편지 보장 이어서.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최지훈은 약혼녀가 있으면서 저와 이민주에게 똑같은 사랑,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두를 속였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영아, 제발 이러지 마. 여기서 그만하자. 이민주도 분노에 찬 얼굴로 나섰습니다. 뭘 그만해?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다 털어놓을까? 하진 씨는 그냥 사업적 관계라면서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서영이 하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하진 씨, 당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지훈 씨가 당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저 돈과 지위 때문이었다는 거, 이제 알았죠? 하진은 말없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서영도 이민주도 결국은 지훈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서영 씨, 이민주 씨, 우리 모두 속았네요. 저는 이미 지훈 씨와 헤어졌어요. 더 이상 그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진의 차분한 대응에 서영과 이민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하진이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적어도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지훈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그리고 한영그룹과의 인연.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를. 하진은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저가 아니라 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란 거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영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고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회장은 하진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아가씨, 괜찮소? 내가 아침 일찍 찾아와서 미안하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이오. 하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훈, 서영, 이민주를 발견하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아, 최 이사 아들이군. 그리고 두 아가씨도 어제 파티에서 봤던 것 같소만. 이런 아침부터 무슨 일이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진 양, 나와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겠소? 중요한 제안이 있소. 하진은 감사한 표정으로 한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자 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서영과 이민주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은 끝났어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주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거짓말,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예요. 회사에도 친구들에게도 모두에게요. 지훈은 두 여자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과 거짓말은 모두에게 드러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하진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혼 파기 후 하진은 회사를 사직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지훈의 이중 생활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하진은 원치 않게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자리 좀 같이 해도 되겠소? 고개를 들어보니 한영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도 권위 있는 재벌의 모습도 아닌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한영철은 하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렇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때로 우리가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 아가씨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지.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가씨.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한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변장한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 내 손자가 곧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그 아이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었지. 돈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어. 하진은 놀란 표정으로 한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변장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은 아가씨뿐이었어.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가문의 미래를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 하진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를 주고 싶은 것뿐이요. 한영그룹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진은 고개를 들어 한영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가씨가 가진 따뜻함과 진실성은 어떤 경영학 지식보다 귀중한 자질이요. 나머지는 배우면 되는 것이고.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영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소.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겠소?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오랜만에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 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한영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로비는 세련되고 품격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자신을 소개하자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윤아진님, 한영철 회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실로 안내된 하진은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한영철은 창가에 서서 하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와주어서 고맙소. 앉으시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찾던 서류가. 남자는 하진을 발견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영철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진 양, 이쪽은 내 손자 한지석이요. 얼마 전 해외 지사에서 귀국했지. 지석아, 이쪽은 내가 말했던 윤하진 양이다. 지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진님. 할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영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아, 하진 양이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잘 도와주렴. 네, 할아버지. 제가 모든 업무를 꼼꼼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하진은 자신의 진심과 노력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석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영그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사회공헌사업부의 책임자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하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은 점차 모두의 신뢰를 얻게 되었죠. 한겨울 저녁 하진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한지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2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지석 씨. 네, 내일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석은 커피를 건네며 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진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석은 항상 하진을 지원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조금 도움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예산 배분이 효율적인지 확신이 안 들어서요. 두 사람은 함께 기획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석의 경영 감각과 하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더 나은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었네요.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러 가실래요?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혼 파기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가까운 곳으로 가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석은 재벌 가문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지석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 할아버지께서 하진 씨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단지 할아버지의 변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할아버지의 안목이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하진 씨는 진정성과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진은 문득 지훈과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외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있었고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지석의 물음에 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후회되세요?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지석은 조심스럽게 하진의 손을 잡았고 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 우리 앞으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진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가요. 그날 밤 하진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 심지어 가장 아팠던 경험들조차도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자신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난 봄날, 한강공원은 벚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진과 지석은 벚꽃 나무 아래에서 열린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밀한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지요. 한영철 회장은 손자와 하진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진은 한영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성장했고 지석은 그룹의 경영을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존경받는 커플이 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면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진이 부케를 던졌을 때 그것은 우연히도 한영철 회장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회장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얘들아.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더 값진 것이니. 하진과 지석은 회장에게 다가가 함께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은 문득 지훈이 생각났습니다. 약혼 파기 후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훈의 이중 생활이 드러난 후 그의 경력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뢰를 잃어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내연 관계였던 서영과 이민주도 그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성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서영과 이민주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서영은 연예기획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고 이민주의 쇼핑몰은 여러 스캔들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하진과 지석은 한적한 카페에서 한영철 회장과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한영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오. 단지 아가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봤을 뿐이지.
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진 누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빨리 알아보셨어요? 한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진 양은 후자였지. 그녀는 청소부일 때의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가치였다. 하진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한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있었어. 단지 그뿐이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하진과 지석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영그룹을 더욱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하진이 이끄는 사회공헌재단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년 후 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한영철 회장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가문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진과 지석은 그들이 처음 만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하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을요. 지석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할아버지가 청소부로 변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석은 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끼리 제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편집 8장 이어서 지석은 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언젠가는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런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하진과 지석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우연히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때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다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하진아. 아니, 윤하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잘 지내셨어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다행이네요. 지우는 지석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대화를 나눈 후 지우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진은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죠. 괜찮아요? 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영그룹은 하진과 지석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했고 한영철 회장의 가르침을 따라 지위나 재산이 아닌 인간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회사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하진이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한영철 회장은 병실을 찾아와
조용히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야겠군. 난 정말 행운아요. 내 마지막 인생에 이런 행복을 선물 받다니. 한영철 회장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는 참 행운아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엄마를 만났으니 말이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진과 지석은 한영철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 그리고 타인을 향한 존중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 한영철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차 한 잔을 들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이들도 할아버지처럼 변장놀이를 좋아해요. 특히 큰아이는 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네요. 한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습관이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만큼 세상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에요. 한영철은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다. 내가 있어 우리 가문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도 갖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채로 하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라고 깔보았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이었다는 그 놀라운 반전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진은 그날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대화가 결국 자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진아, 오늘 저녁에 모두 함께 식사하자. 좋은 소식이 있어. 지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우리 재단에서 준비하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됐죠. 하진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진 성취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한영철 회장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미 덕분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물질적인 성공보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길 바라오.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하진은 문득 자신의 옛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채로 하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